자, 보세요. 선생님 해줄게요.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단원이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야. 대표값이라는 파트, 산포도라는 파트. 일단은 교과 과정을 좀 알려주면 이 대표값과 산포도는 통계단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들아 너희 수상에도 대표값과 산포도랑은 크게 연관이 안 되고 수하랑도 연계가 안 되고 수원, 수투랑도 연계가 안 돼. 확률과 통계 과목을 가야 돼. 근데 이 확률과 통계 과목은 문과 선택 과목이건 수능 선택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하는 건데 보통은 이걸 언제 배우냐면 어떤 학교들은 고2 때 배우고 어떤 학교들은 고3 때 배워요. 보통 고3 때 배우는 게 보통이야. 문과 애들 위주로. 이과 애들은 어떤 학교는 또 이제 이과에도 확통을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좀 학교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고3 문과 친구들이 고3 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고등 가야지 연계가 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막 엄청 심각하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냥 기본적인 거 위주로 어, 알아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정의라던가 뭐 정의, 기본적인 연산이라던가. 그래서 그 정도만 해두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 과목할 때 뭐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거고 그때 또 다시 해야 될 거야. 자, 이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계산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산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방법을 알아도 연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일단 구조를 좀 말해주면 대표값과 산포도는 대표값과 산포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대표값은 세 가지가 있어. 물론 다양한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룰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리고 산포도는 두 가지인데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대표값에는 1번 평균, 2번 중앙값, 3번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산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첫 번째 산포도는 분산, 두 번째는 표준 편차. 지금 각각이 무엇인지는 이제 선생님이 한 번씩 설명해 볼게. 큰 틀 안에서는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가 잡혀 있어야 돼. 일단은 각각을 정의 내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이 왜 있냐면은 뭔가 데이터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5명 학생의 수학 점수를 내가 이때 써볼게. 5개 있겠지, 점수가. 뭐 70점, 80점, 100점, 100점, 90점 이렇게 5명 학생이 있어. 이 각각을 우리 변량이라고 부를게요. 약속 이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인데 그 안에서 이 각각의 숫자들을 변량이라고 부르도록 할게. 그래서 지금 변량이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변량이 70도, 80도, 100, 190 얘네들이 변량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이 숫자들, 이 집단의 특징을 알고 싶어가지고 대표값과 산포도를 이런 지표를 만든 거거든.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 평균 다 알잖아. 너희 시험에서 만약에 국영수 사과 과목 5개가 점수가 이랬다고 쳐. 그럼 너희 평균 맥이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면 되잖아. 평균 맥일 줄 알지? 그러니까 그 평균이야. 자, 평균은 정의가 뭐냐면, 변량의 총 개수 분의 변량의 총합이다. 약속.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변량이 이번에 이렇게 5개 있어 볼게. 이렇게 5개 변량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변량이 있네.
이렇게 5개 별량이 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봐라고 하면 지금은 별량이 하나, 둘, 셋, 넷, 다 5개고 별량을 다 합쳐. 다 합치면 29지. 그래서 평균은 5.8 이렇게 되겠지. 이게 평균. 우리 보통은 분수를 많이 사용하거든. 다른 단원들에서는. 근데 이 대표값과 삼포도 단원에서는 소수도 좀 많이 이용해. 왜냐면 우리가 어림할 때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거든.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야 하면은 5분의 29보다는 5.8이 좀 더 직관적이라서 소수도 많이 사용한다. 이 단원에선. 자, 이게 평균이다. 약속 외우셔야 돼요. 자, 중앙값은 약속이 뭐냐면 별량을 크기 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야. 대표값이 왜 3개나 있냐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해석할 때 평균이라는 지표만으로는 해석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중에 4명과 선생님의 수학 실력을 수치화해 볼게. 여러분들 수학 실력 5, 9, 10, 뭐 11 이렇게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있어. 근데 선생님 수학 실력은 이 정도 돼. 괜찮아? 너희들 수학 실력을 점수화했고 내 수학 실력을 점수화했어. 그래서 우리 5명의 평균을 매겨볼게. 그럼 너희들이 다 너무 천재처럼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선 평균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극단적인 숫자가 이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방해해버린단 말이야. 너희들 다 껴도 여기다가 수학 점수 다 껴도 비슷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많아도 얘가 너무 어마어마한 수야. 그래가지고 평균이 의미가 없어,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조금 더 이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값이 필요한 거고, 다시 말해서 평균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대표값들을 같이 보는 거지. 그럼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변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거 중요해. 이 전제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야. 자, 일단 문장적인 약속은 이래. 실제로 내가 조금 해보면 별량을 나열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열했어. 그러면 5개의 별량의 중앙값은 7이네? 하면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 크기순 나열했을 때란 전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얘 중앙값을 보고 싶으면 이 별량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 그러니까 작은 순서부터 나열하면 돼. 5, 6, 7 이렇게 크기 순대로 나열해주고 중앙에 위치한 얘가 중앙값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별량들의 중앙값은 5야 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별량을 하나 늘려볼게, 얘들아. 자, 그럼 이때 중앙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 크기순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6개의 별량의 중앙값을 구할 때 얘를 중앙값이야 라고 하자니 균형이 안 맞지. 중앙이 아니지. 얘를 중앙값이야 라고 하니까 또 균형이 안 맞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둘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 6개의 별량의 중앙값은 얼마인 거야? 5.5인 거예요. 5랑 6의 평균이죠. 알겠죠? 정리해볼게, 얘들아.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가운데 있는 한 개의 값이 중앙값이고 별량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개이면 가운데 있는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야. 그런데 이것을 몇 번째를 명확하게 선생님이 문자로 표현해 볼게. 별량을 크기순 나열해서 이렇게 5개 해볼게. 5개의 별량이 있다고 해볼게. 이 자체가 크기순 나열한 거야. 얘들아, 이 기호가 뭐냐면 우리 여기서 A, B, C, D, E라고 해도 되는데 더 많으면 조금 힘들잖아.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라는 의미로 이런 기호를 사용해요. 그럼 n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별량이야. 크기순 나열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다음에서 중앙값은 누구야? 세 번째죠. 별량이 5개면 크기순 나열했을 때 세 번째가 중앙값이야. 별량이 6개일 때를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선 중앙값이 한 개의 값이 아니라 2개의 평균이겠지.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이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둘의 평균이 중앙값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중앙값이겠지. 여기서는 이거가 중앙값이고. 한 번 더 해볼게. 별량을 7개로 늘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앙값이라는 건 딱 하나의 값이겠다. 얘 하면 왼쪽 세개, 오른쪽 세개 딱 중앙이다. 그래서 다음 데이터에서 중앙값은 네 번째 애가 중앙값이고, 크기순 나열해서 별량을 8개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별량 개수가 이렇게 짝수개이면 2개의 평균이야. 그래서 얘는 A4와 네 번째 별량과 5번째 별량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들아 내가 공식처럼 만들어 볼게. 이것을 내가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봐봐. 만약에 변량이 n개인데 다시 할게요. 변량이 n개야. 그러니까 숫자가 n개 있어. 근데 만약에 별량 n이 홀수일 때는 중앙값이 누굴까? 만약에 n이 짝수일 때는 몇 번째 애가 중앙값일까? 라는 걸 확인해보자. 봐봐. 별량이 홀수인 상황들을 한번 봐볼게요. 별량이 5개, 7개. 그럼 얘들아 하나의 값이 중앙값이야? 어떤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야? 하나의 값이 중앙값이지? 그럼 몇 번째 애냐면 5개면은 세 번째 애고 별량이 7개면 네 번째 애가 중앙값이거든. 그래서 n이 홀수면 n에다가 1 더해서 반 나눈 번째 별량이 중앙값이야. 1 더해서 반 나눈다 생각하자. 여기서 1 더해서 반 나누면 3 되죠? 1 더해서 반 나누면 4 되죠? 그래서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를 적용해보면 졸지 마세요. 별량이 예를 들어서 17개 있어. 홀수개 있지. 그러면 봐봐. 별량이 홀수개 있으면 어떤 하나가 중앙값이야?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야? 하나가 중앙값이지. 몇 번째가 중앙값이니? 크기순 나열했을 때. 9번째가 중앙값이에요. 1 더해서 반 나누면 돼요. 알겠죠? 1 더하면 18이잖아. 반 나누면 9번째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서 9번째 있으면 여기 8개 있고 여기 8개 있으니까 미안. 9번째야. 9번째가 있으면 여기 8개 있고 8개 있으니까 총 17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별량이 17개면 9번째가 중앙값이다.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얘들아. 여기서 1 더해서 반 나누면 돼요. 자, 이번에는 별량이 짝수개인 경우들을 보자. 별량이 짝수개면은 얘들아 하나가 아니라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인데 6개면 3, 4의 평균, 8개면 4, 5의 평균, n개면 2분의 n 번째랑 이 별량과 그 다음 별량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약분이야 얘들아. 다시 별량이 19개 있어 볼게. 19개면 홀수지? 18개 있어 볼게.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평균이 중앙값이야 이러면 9번째랑 10번째 애의 평균이 중앙값이에요. 알겠죠? 자, 약속이 그래 중앙값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표값 세 번째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은 쓰지 않을게, 얘들아. 가장 많이 출현한 값이 최빈값이야. 별량을 개수를 세웠을 때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이 최빈값이에요. 보세요. 1, 3, 5, 4, 4, 1, 3, 4, 4 라는 집단이 있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별량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덟 개의 별량이 있는데 여기서 최빈값이 뭐야? 4가 최빈값이 알겠지? 제일 많이 나온 데이터를 말하면 별량을 말하면 돼. 4가 4번 출현하잖아. 자, 만약에 이래? 이러면 최빈값이 뭐야, 얘들아? 4가 3번 나오지. 3도 3번 나오지. 1은 2번 나오지. 이러면 최빈값이 3과 4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이렇게 2개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문제야. 그냥 그러기로 한 거야.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횟수가 똑같으면 둘 다 최빈값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3과 4가 최빈값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지표들을 많이 이용해. 대표값, 그러니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약속.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라던가 뭐 분산들을 구해야 되는데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이 문제가 많이 나와. 도수분포표라는 걸 한번 해볼게. 산포도는 이따가 자세히 합시다. 도수분포표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 일일이 하기 좀 힘들거든. 그게 제일 정확하지만. 그러니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떤 표로 묶어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0명의 점수를 다 매길 땐 10명밖에 없으니까 점수를 일일이 그냥 정확한 데이터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단 말이야. 근데 너희 전교생이라고 치면은 뭐 사람의 손으로 한다고 치면 너무 힘들잖아. 일일이 다 하기가. 그러니까 조금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표로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10점 이상, 20점 미만인 애들이 몇 명 있니?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 거야. 봐, 이것이 도수분포표야. 근데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할게, 얘들아. 50점부터 가자. 50점 미만은 없다고 할게. 50 이상, 60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게. 이 밖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안 쓰고 이렇게만 써, 보통. 이러면 마지막에 조금 이상해지는데 100점은 따로 매겨도 되고, 어, 이게 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 100점도 없다고 하자. 이렇게만 매기자, 얘들아. 이것은 좀 급조한 거라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 봐봐. 이 사람들을 다 묶어놔. 50점은 열로 들어오는 거고, 55점도 일로 들어오는 거고, 59점도 일로 들어오는 거고, 60점은 일로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막 다 카운팅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5명 있네. 여기 3명 있네. 10명 있네. 2명 있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카운팅을 해서.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두면 이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불러. 조심하세요. 이게 도수고, 이게 계급이야. 이거 다 약속이야, 얘들아. 이 표현들은. 얘네들이 계급이에요. 좀 슬픈 말이지, 계급. 어, 이게 도수분포표인데 여기서 이제 평균을 매겨볼 거야. 근데 내가 이 표만 보고는 이 5명이 정확히 몇 점인지는 모르잖아, 얘들아. 다혜야, 잠깐. 자, 집중해, 얘들아. 졸지 마.
표만 보고는 이 5명이 몇 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도수분포표는 원래 정확도는 조금 버리는 거야. 이게 제일 정확하지. 정확도를 좀 버린 대신 효율성을 찾는 건데 내가 이 5명을 50점이라고 하자니 너무 조금 59점 맞은 애가 좀 불합리하고 59점이라고 하자니 그것도 좀 이상해. 그래서 이 5명이 몇 점 맞았다고 쳐버리냐면 얘랑 얘 평균을 맞았다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급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봐봐. 계급값이라는 건 이 구간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랑 얘 평균하면 55인 거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의 계급값은 55. 이 계급값은 뭐 이렇게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55가 5명 있고 65가 3명 있고 75가 10명 있고 85가 2명 있다고 받아들여 주는 거야. 이 표를. 정미야 잠깐.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여기서 내가 평균을 매겨볼게 얘들아. 평균은 원래 정의가 이거잖아 얘들아. 별량의 총개수를 별량의 총 합해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 별량의 총개수라는 게 뭐냐면 별량이 5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75라는 별량이 10개 있는 거고 85라는 별량이 2개 있는 걸로 치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별량의 총합이라는 건 얘네를 다 합친 게 별량의 총합이야. 얘네 다 합치면은 지금 20이겠지. 여기다 20 얹어 놓는 거지. 괜찮아? 그걸 이제 내가 의미로 말을 해보면 도수분포표에는 여기가 도수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얘를 다 합친 거예요. 여기 20. 그래서 도수의 총합과 여기다가 뭘 하냐면 55가 5명 있는 거야. 55 더하기 55 더하기 55 더하기 55 그리고 65는 3명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우리 55가 5개 있다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55가 5개 있어요. 인 거 괜찮지? 얘들아 곱하기가 원래 이런 의미야. 2 곱하기 3이 2가 3개 있거나 3이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나열해서 쓰지 말고 55가 5명 있네. 65는 3명 있네. 75는 10명 있고 85가 2명 있네 하면 이게 평균인 거지. 이 도수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얘를 내가 의미로서 다시 말을 해보면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싸그리 다 합쳐주면 돼. 그래서 계급값 55, 65, 75, 85 등등이지. 곱하기 도수, 각각의 도수의 총합을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별량의 총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야. 지금 외워 얘들아.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졸아버리고 안 하자니 모르고 이거 울지 마. 외워 지금. 자, 다시 정리해볼게. 자, 이게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야. 근데 이제 도수분포표에서는 다시 써보면 이제 계급이 있는데 계급 값들이 만약에 선생님 문자로 만들어서 뭐 x1, x2, x3, xn 이렇게 n개의 계급에 n개의 계급 값들이 있다고 해봤을 때 각각의 도수를 f1, f2, f3, fn 이렇게 있고 합을 라지 n이라고 부르자. 다시 여기서 그러면 라지 n이라는 건 f들의 합이지.
도수 다 합친 거, 도수의 총합. 그럼 이때에 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문자로 표현해 보면 도수의 총합분의, 지금 도수의 총합이 라지 n이지, 이거 싸그리 다 더한 거,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얘 곱하기 얘 더하기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이렇게 땡땡땡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이게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에요. 100% 나와요. 무조건 나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게 무조건 나와요. 분산 표준 편차가. 근데 분산 표준 편차 구하려면 보통 이제 평균을 통해가지고 구하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 구하라고 나올 텐데, 이거 모르면 못 구하겠지. 정리해볼게. 대표값과 산포도는 대표값과 산포도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값의 정의는 뭐냐면, 지금 아까 냈네. 별량들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야. 이거 외워야 되더라.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건 별량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고, 세 종류가 있는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게 있다. 평균은 별량의 총합분의 별량의 총개수, 다시 별량의 총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고, 중앙값은 별량을 크기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서 별량이 n개인데 n이 홀수면 딱 하나, 2분의 n 플러스 1번째가 중앙값이고, n이 작으면 2분의 n과 그 다음 별량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고, 최빈값은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값이야. 그리고 이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매길 땐 도수분포표라는 건 이 별량들을 다 여기 표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한 번에 그냥 좀 계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평균은 별량의 도수의 총합, 이게 별량의 총 개수랑 똑같은 역할을 하겠지. 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해주시면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에요. 얘들아, 이게 지금 계산이 조금 많으니까 연습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지 맥락을 알아야 좀 이해가 쉬워, 얘들아. 몰라도 문제 푸는 건 지장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별량이, 아마 왜 대표값 왜 3개나 있어요? 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너희 신문 보면은 1인당 뭐 국민소득이 얼마다, 뭐 이렇게 평균 소득이 얼마다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평균 연봉을 매겨. 그러면은 막 8천만 원 이렇게 나와. 평균 연봉이.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버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돈을 많이 버는 몇 명이 엄청 많이 벌어버려가지고 지금 평균이 큰 의미가 없어, 이런 얘들아. 여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봉 높은 사람 막 몇십억, 몇백 되는 사람이 평균을 너무 높여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것만 봐서는 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값도 같이 보고, 그리고 최빈값, 여기선 최빈값은 별로 안 보겠지. 중앙값을 같이 보게 되는 거야. 최빈값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봐봐. 너희 인기 투표를 해볼게. 1번 창영, 2번 요새 누가 있지? 장동건 하자. 3번 원빈. 내가 2번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인기 투표를 해, 숫자로. 그랬더니 막 이렇게 나왔어. 슬프게도 이렇게 나왔다고 쳐. 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평균을 매겨. 그러면 평균은 2지. 내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니? 아니다. 이러면 평균 전혀 의미가 없어. 이러면 봐봐. 이렇게 있어. 그럼 중앙값도 2거든. 평균도 2고 중앙값도 2야, 이러면. 그럼 평균도 2고 중앙값도 2니까 역시 내가 제일 인기가 있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빈값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지표로 우리가 대표값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이 의미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기 투표 같은 게 있어. 혹은 원하는 음식의 메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만으로도 내가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 어떨 때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냐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학생이 있는데
얘네들의 점수가 이래. 50점, 100점, 빵점, 150점, 200점. 이렇게 돼. B라는 친구는 99점, 99점, 100점, 101점, 101점이야. 얘네들 평균 똑같고 중앙값도 똑같거든. 이, 이 A라는 학생의 이 5과목의 평균과 중앙값, 얘의 평균과 중앙값이 둘 다 똑같아. 근데 이거 지금 둘 다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는, 다른 특성을. 누가 더 5번의 시험이라고 할게. 1회, 2회, 3회, 4회, 5회, 5번의 수학 시험이라고 해볼게. 누가 더 안정적이니? 얘가 더 안정적이지. 누가 더 시험을 고르게 보니? B가 더 고르게 보지. 여기서 고르다라는 건 얘들아 안정적이다, 고만고만하다랑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석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 친구가 이 친구의 학습 전략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든 게 산포도야. 산포도는 정의가 뭐냐면 별량인들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그러니까 별량들이 누가 더 많이 흩어져 있냐면 얘가 많이 흩어져 있지. 그러니까 산포도가 더 큰 거예요, 이러면. 자, 일단 정의.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값,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 책이랑 똑같이 합시다. 똑같네. 수로 나타낸 값이다. 얘가 산포도가 큰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얘가 산포도가 작은 거고, 그래서 그 산포도라는 걸 이제 정의 내릴 건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분산이 있고, 두 번째는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머릿속에 틀을 넣어놔. 대표값과 산포도인데, 대표값은 세 가지, 산포도는 두 가지. 조금 쉬었다 할게.